안녕하세요. 앵글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립식 앵글의 기원 및 기본 규격,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의미하는 바와 그 시리얼 넘버에 따른 사용 용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앵글을 조립할 때 필요한 부속품들과 도구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조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조립식 앵글을 조립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본 부속품들입니다. 이 부속품들이 없으면 앵글을 제대로 조립할 수 없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삼각대입니다. 삼각대. 저희는 코너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CP라고 표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앵글의 각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부속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고무인데요. 고무는 우리가 조립식 앵글을 만들고 나서 바닥에 직접 이렇게 닿으면은 바닥이 기스가 나지 않습니까? 앵글의 날카로운 단면이 바닥에 직접 닿아 손상시키는 것을 고무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 너트입니다. 볼트와 너트는 조립식 앵글을 제작 시에 앵글과 앵글을 서로 조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부속입니다. 이 세 가지 조립식 앵글의 가장 기본적인 부속품인데요. 각각의 부품이 제 역할을 해줘야 앵글이 튼튼하게 조립됩니다. 이제 앵글을 실제 조립할 때 필요한 부속품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볼트와 너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앵글과 앵글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볼트는 앵글 부품을 고정하는 나사입니다. 우선 조립식 앵글의 볼트에는 통상적으로 11mm와 13mm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11mm와 13mm 같은 경우는 앵글을 조립할 때 쓰는 복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11mm와 13mm 여기 보시면은 총 4가지 종류가 있네요. 스텐까지 하면. 자, 보이시나요? 스텐, 그리고 11mm 기본, 그 다음에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430 앵글 있지 않습니까? 430 정품. 430 정품 앵글 같은 경우는 피수가 3T다 보니까는 서로 맞닿았을 때 11mm로 조립을 하게 되면 너트가 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이가 조금 더 긴 430 정품 볼트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합판 볼트 너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긴 사이즈. 왜 합판 볼트 너트냐? 앵글 위에 합판을 올렸을 때 합판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앵글에 맞춰서 합판까지 구멍을 뚫은 다음에 합판과 앵글을 같이 조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판 볼트 너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트. 너트는 볼트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트의 경우에는 11mm와 13mm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리고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스텐 세 가지, 총 저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mm 기본 아연, 그 다음에 11mm 스텐, 그 다음에 13mm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넘버 4와 5로 시작하는 420, 423, 430, 516, 520의 경우에는 11mm 복스를, 그리고 시리얼 넘버 6으로 시작하는 618, 620, 623, 630의 경우에는 13mm 복스를 쓰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앞전에 시간에 말씀드린 알미늄 424와 624 같은 경우, 424와 624는 둘 다 11mm 복스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만 꼭 유념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무입니다. 고무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앵글의 종류에 따라서 고무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4 시리얼 넘버인 416과 420, 423 같은 경우는 일반 고무 소짜리, 저희는 고무 소짜리라고 하거든요. 일반 고무 소짜리. 그리고 5 시리얼 넘버와 6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16, 520, 618, 620, 623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고무 대짜리 같은 경우는 좌와 우가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이 한쪽이 넓기 때문에 좌와 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430에는 일반, 우리 보시면은 소짜리보다는 고무가 조금 더 넓습니다. 이거는 430 고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30 고무도 보시면은 크기 차이가 조금 날 거예요. 보이시나요? 높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630. 그 다음에 히치 고무. 히치 전용 고무가 있으며, 그리고 고무 같은 경우는 앵글의 단면이 재단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장판이나 마루 같은 경우 그냥 물건을 올려놓고 하중을 적재하다 보면은 장판이나 마루를 앵글이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고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고무를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바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코너 삼각입니다. 코너 삼각은 총 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색깔로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4넘버와 5넘버에 쓰는 11mm용 삼각, 그 다음에 이거는 6 시리얼 넘버에 쓰는 CP 대짜, 코너 플레이트 삼각 대짜리,
삼각형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은 앵글을 저희가 틀을 만약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틀을 만드는 이렇게 틀과 틀이 만난다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3면으로 이렇게 만날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의 측면에다가 대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측면에 꼭지점의 측면이니까 한 개,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두 개가 되겠죠. 이쪽도 들어가니까는 그렇게 해서 꼭지점이 총 4개니까는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8개가 들어갑니다. 틀에. 저희는 삼각 같은 경우는 한 틀에 8개를 체결합니다. 근데 소비자분들은 기호에 따라서 이거를 막 여러 군데를 체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마다 채우시거나 아니면 측면이 아닌 상단에다가 대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조립 시에 초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삼각에 지금 보시면 삼각의 구멍이 3개, 그다음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볼트를 다 조여버리면 각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각의 경우에는 기둥을 제작할 때 세 군데를 한 번에 다 볼트 너트를 체결한 다음에 조여버리시면 각을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먼저 기둥을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들 때 이렇게 만약에 하시면 여기다가 삼각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서리 하나, 그 다음에 2개, 그리고 3개, 이런 식으로 3개가 체결되지 않습니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될 겁니다. 그때 먼저 조여줘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자, 보십시오. 이걸 먼저 조인다고 가장을 잡고 이걸 먼저 조여놓고 하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내 맘대로 이렇게 다시 움직여서 기역자 각을 맞춘 다음에 나머지까지 조여주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각을 잡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각을 잡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의 크기에 따라서 볼트와 너트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그 볼트는 너트의 개수를 산출하는 것까지는 제가 다음 시간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자, 삼각은 보시다시피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 회색, 아이보리, 아연, 블랙,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은 간이공구. 간이공구 같은 경우는 11mm용 간이공구, 그 다음에 13mm용 간이공구가 있습니다. 집에 그 임팩트 드라이버라 해가지고 아니면 저희는 이제 드릴이라고 하는데 드릴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복스를 쓰시면 되고요. 이런 복스가 없다. 굳이 나는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할 건데 이 임팩을 구매할 필요도 없고 굳이 임팩까지 구매해서 하실 필요가 없을 때는 간이공구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간이공구 같은 경우는 앞에가 열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열 처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너트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조이는데 너무 세게 조이시면 앞에가 금방 마모돼 버리거든요. 반발성인 제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삼각형을 통해서 한번 조립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둥을 먼저 양쪽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 때는 옆에 저희는 사다리라고 하거든요. 사다리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는 예시니까 작게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을 체결할 때는 이 꼭지점 먼저, 이런 식으로 꼭지점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체결해주고, 그리고 여기 반대편도 색깔은 제가 그냥 이거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색깔은 무시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원래는 앵글을 만들 때 색깔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앵글을 항상 조립할 때는 끝에 단면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시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계단 모양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조이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조일 때는 무조건 꼭지점 먼저. 너무 세게 조이지는 않겠습니다. 더 쉽게 조일 수 있는 방법은 손으로 돌렸을 때 최대한 돌릴 수 있을 만큼은 돌리고 나서 간이공구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옆에 계단을 만들었다. 근데 이 각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먼저 다 조여버리면은 이 각이, 이건 지금 크기가 작아 보이는데 크기가 컸을 때는 조여버리면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이거 꼭지점만 조이니까 그래도 좌우로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각을 맞춰가지고 육안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편법이긴 한데 이 삼각형이 아마 이 부분으로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각을 대셔가지고 각을 맞춰서 조이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살짝 삐뚤어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나머지 두 개를 주시면, 자, 보시면 아까는 흔들흔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정이 됐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조립하고 나서 계단을 이제 사다리를 양쪽으로 두 개를 놨다. 두 개를 놓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쪽도 삼각형을 마찬가지로 되는데 여기를 먼저 조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립이 완성됩니다. 조립식 앵글을 조립할 때 필요한 부속품들과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속품들과 도구들이 조립의 기본이 되는 만큼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준비하신 후 조립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속품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앵글을 실측할 때 저희가 앵글을 실측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여러 대면은 실측을 요청할 때도 있지만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직접 그리고 자기가 줄자로 집에서 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는 어떻게 실측을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하며 내가 원하는 진열대를 만들 때 앵글의 개수와 그리고 볼트 너트의 개수 그 다음에 바닥에 뭐 고무는 개수를 몇 개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앵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